주식 투자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요.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장기적인 어떤 투자 성과를 만드시기도 전에 진작에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절대적인 장점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몇 가지만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요. 엄청난 투자의 키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블루라이트 필터를 눈에 끼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그 현란한 농락에 당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 자금 규모가 개인은 너무 작다. 자금 규모가 크면 마치 한 100만 대군을 얻은 것 마냥 기관 외국이 그냥 싹 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국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역이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장점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기관이나 외국인은요, 이게 본인 돈인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펀드나 거의 대부분의 기금이나 연기금 등등은 운용력 개인 돈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돈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운용을 잘 못할 경우 그대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롱텀으로 펀드 매니저 몇 년, 몇십 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보다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중간에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이직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영화, 빅쇼트에 보면, 마이클 버리, 실존인물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 쳐서 손실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지만, 투자자들을 개무시해서, 투자자들이 뭐라 하면 막 드럼 막 치고, 하니까 걔네들이 도망갔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쉽게 영화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2008년 금융위기가 그때 당시에 났다. 그러면 마이클 버리는 파산하고 아마 여러 가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겠죠. 미국은 또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투자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적으로 오래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내 돈이죠. 내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물론 가정에서 재테크의 주도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지만 어쨌거나 내 돈입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내 돈이니까 길게 자신의 전략이 좋다 한다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그 펀드나 기금 같은 경우 수익률이 조금 안 좋잖아요.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에서 기관의 자금
맡긴 거를 평가하는 게 이게 수개월 단위다 해서 조금 이제 이거는 너무하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수개월 단위다? 그럼 어때요? 이거 좀 문제가 있겠죠. 운용력 입장에서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투자 기간이 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을 가지고 논다? 그런데 얘네들은 몇 개월 내지 뭐 길어야 몇 년이에요? 1, 2년? 예. 근데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애들이 개인을 가지고 논다? 그 이야기는 개인이 요거보다 더 짧은 시계열로 접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을 가지고 놀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시장 폭락하니까 외국인 사마와 기관 열심히 팔고 이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역사상 최초는 아니었어. IMF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예, 뭐 이 규모로는 정말 역사상 최초로 엄청난 저가 매수를 발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가에 기관 외국인 도망갈 때 쭉쭉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장점을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가벼운 자금력이란 점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력이 작기 때문에 이거 맨날 당한다. 이거 마치 그 삼국지나 뭐 이런 데에서 군사력 대결하듯이 100만 대군대 1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버리시고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작은 자금력에서 손실이 났다? 그런데 그 자금력이 1000억 1조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손실 나는 건 똑같습니다. 예. 작은 돈에서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야만 돼요. 예. 왜냐? 자금력이 작을 때는 엄청난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매매 자체가 가벼워요. 이 이야기는 뭐냐? 매매를 할 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거대 자금들 포지션 매수하고 청산하고 할 때 자금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이게 뭐 만약에 뭐 1분 만에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몇 호가를 막 상한가 하한가 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갖춰야 돼요. 가끔씩 이례적으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자금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냥 원하는 가격에서 통 쳐버리면 끝나잖아요. 아니 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면 뭐 이거 장땡 아닙니까? 자금력이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평균 매입 단가로 보면 다 이거 비용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는 통 치면 뭐 만약에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하면은 개인 투자자는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처리가 되고 매수 규모가 워낙 큰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막 끌어올리면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작은 자금력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유리한 가격에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포지션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금 규모가 워낙 클 경우에는 포지션 자체를 추적하다 보면 노출이 돼요. 뭐 증권사 계좌 분석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뭐 큰손 누가 들어왔을까 뭐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 다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5% 룰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5% 이상 가지면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적 레이더망에 우리 군사기지가 어디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포지션보다 더 빨리 눈치 보고 있던 다른 라이벌들이 먼저 팰 수가 있죠. 그러면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자금력이 작을수록 수익률을 높이게 되느냐?
이것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그림 한 장 딱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간 주가 수익률 추인데요. 1965년부터 해서 일단 2019년까지 있던 자료를 급하게 가져와서 띄워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960년대에서 9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간 주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90년대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산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서 수익률은 점점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나빠진 건 아니고 점점 시장 평균 수익률로 회귀하게 돼요. 이러한 부분이 자금력이 크면 클수록 나타나는 단점이고, 반대로 자금력이 작거나 적절한 규모일 때는 그 장점을 최대한 수익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점, 이제 알았어. 개인 투자자의 장점 이제 알았으니까 내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본능, 원초적 본능. 이런 웃음 지으면 안 되는데, 원초적 본능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좀 힘드실 겁니다. 왜냐? 개인 투자자의 장점 알았어. 하지만, 이거 투자하다 봤더니 조금 손실이 났어요. 위험 회피 본능이 작동하면서, 난 빨리 이 손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어떤 막 스트레스에 휩싸이시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원칙 지켜서 투자하긴 하는데 내 친구를 봤는데 뭔가 엄청난 걸 가지고 수익을 냈어. 그럼 이 자식,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인데 수익이 좋아. 기분 나쁜데? 나도 거기 투자해야 되겠어. 뭡니까? 포모 증후군. 등등등. 다양한 본능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이러한 본능을 이기고 앞서 이야기 드린 개인 투자자의 장점을 살리면서 투자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장기적인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만들어 가세요. 대신에 요즘 기간 조정이 참 힘들긴 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